원전 사고 가운데 가장 높은 7등급을 받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참사 후쿠시마. 137만 톤의 방사성 오염수를 30년 동안 태평양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일본. 우리는 지금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このタンクが並んでいる姿を見ても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오염수 처리 기계인 알프스를 거치면 핵 오염물질이 다 걸러진다. 그리고 그 물은 더 이상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이니 바다에 방류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알프스라는 기계가 너무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10년 사이에 8번이나 고장났습니다. 25개 필터 중에 24개가 고장난 적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알프스를 통과했다는 그 처리수, 거기에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보다 70%나 높게 검출되었습니다. 일본은 그건 중요하지 않다. 계속 재가동해서 기준치 이하로 만들면 된다고 하는데 몇 번이나 재가동해야 정상 수치가 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기술적으로 너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원전 사고가 나고 도쿄전력이 방사성 물질을 걸러내는 장비를 설계할 때 검증된 고급 기술을 가진 미국이나 한국 제품 사용을 권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거절했습니다. 그리고선 방사성 물질을 제거한 경험이 없는 도시바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왜요? 싸거든요. 최선의 기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저렴한 기술을 선택한 겁니다. 도쿄전력은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중요 시기마다 생명보다 돈을 선택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방사능 폭발을 막기 위해 바닷물을 투입했어야 할 그 골든타임에 원전이 망가지는 게 아까워서 투입하지 않았고 결국 원자로는 폭발했습니다. 대량으로 방사능이 노출된 거죠. 그런데 또다시 고체로 저장하는 방법도 있고 인공호수에 저장하는 방법도 있는데 자국 내 보관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싸다는 이유로 해양에 투기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일본의 무책임함과 도덕성 결여, 그리고 중요 순간마다 생명보다 돈을 선택했던 자본의 논리가 이 사태를 키운 것입니다. 국제해양법에 따르면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다른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선택했습니다.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해양 방출한 것, 이것은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일본이 해양 방류를 결정한 2021년 4월 그 당일에 국제원자력기구는 사무총장이 일본의 결정을 환영한다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 기구에게 검증을 맡긴다고요? 요식행위에 불과하죠. 일본의 해양 투기는 IAEA와 협의해서 결정된 것이라고 봐야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국제원자력기구는 친원전 기구인데다가 원전으로 인한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무난하게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국제원자력기구에 분담금을 내는 1위 국가가 미국, 3위 국가가 일본인 만큼 그 영향력도 무척 세고요. 그리고 미국. 과연 일본이 미국의 승인 없이 해양 투기를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미 국무부 역시 바로 환영 성명을 내는데요. 국제안전 기준에 따른 투명한 결정이라며 일본 정부가 안전하다는 주장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환경 생태 문제에 관심이 있고 2019년에는 묵인했던 거에 비하면 눈에 띄는 행보였습니다. 결국 당시 국제정세가 미중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의 핵심 동맹인 일본을 전면에 내세워서 중국에 대항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이익을 들어주는 게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곧 그게 미국의 국익이었던 겁니다. 윤석열 정부는 단 한 번도 일본 정부에 항의하거나 유감 표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염수가 아닌 처리수로 하자고 하고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와 똑같이 태평양 넓다, 바다에 희석하면 괜찮다는 논리를 가지고 와서 온갖 숫자를 언급하며 일본 주장에 동조해 주었습니다. 이들에게는 해양 방류 말고는 콘크리트로 만들거나 인공호수를 만들어 일본에 보관하는 방법은 아예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일본은 사건 직후부터 방사능 방출 총량, 오염수의 방사능 수치, 그 어떤 구체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알프스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군이 없는 거죠. 알프스를 거치기 전과 후, 오염수와 처리수의 차이,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 과학자가 직접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도쿄전력 자체 보고서에도 알프스 처리를 2번 해도 어떤 핵종이 걸러지는지 정확하지 않다는데 무엇 때문에 안전하다고 자신하는 겁니까? 과학이 아닌 대답을 통해서
불안감을 키우는 정부를 비판하는 세력을 향한 낙인과 탄압. 이것은 후쿠시마 방류 사태에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을 괴담 취급하고 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 나와서 기준에 맞으면 마실 수 있다. 안 마시겠죠? 기준에 맞다면 저는 마실 수 있어요. 일본 정치인과 똑같은 발언을 하더니 괴담 유포에 대해 수사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15일부터 1일 브리핑도 시작했습니다. 알프스는 지난 10년간 8번 고장난 게 맞다. 그렇지만 고장난 것은 맞지만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다. 처리수에서 기준치 2만 배가 초과 검출된 것도 맞다. 여러 번 정화해서 기준치를 낮추겠다고 했다며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 오염수 방류를 찬성하는 사람이 11%밖에 없다는데 나머지 전 국민을 괴담 취급하는 정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미국의 진영 논리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국의 이익은 실종되고 국민들에게 거짓 선전하려 들고 반발하는 국민들을 낙인 찍고 탄압하는 이 방식 말입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태평양 18개 섬나라와 함께 일본이 자국 내 보관하라 이런 국제 여론을 만드는데 우리가 뛰어들 수도 있고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 일본의 방류 계획을 일단 중단시키고 충분히 검증 가능할 때까지 연기하라고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안 한다면 우리의 힘으로 노동자들의 단결된 힘으로 하게 합시다. 국익 실종, 굴욕 외교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게 두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지구의 70%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이 바다에서 산소의 절반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싸다는 이유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된다는 나쁜 선례를 우리가 남겨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서라도 하게 해야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는 미국의 승인, 일본의 추진, 한국의 입단속이라는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벌어지는 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은 그래서 윤석열 굴욕 외교를 폐기시키는 투쟁입니다. 함께 합시다.